태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원태가 삼성을 갔잖아요. 보상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선수가 보상 선수로 우리 팀에 올 것인지, 삼성의 보호 명단 20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병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빨리 만나러 가보시죠. FA 등급인 최원태가 4년 총액 70억 원으로 삼성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보호명단 20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 영입 시에 선수 한 명과 보상 금액 200%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는 그냥 선수 안 받고 보상액만 그 연봉의 300%를 받을 수 있는데, 최원태의 연봉에 LG에서 받았던 연봉, 선수 한 명을 안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한 명을 데려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20인 중에 18인은 확정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조금 생소할 선수가 투수 쪽에서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에 1라운더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생소하지 않은데 이 선수 빠질만 하지 않아요? 김성윤 선수. 커뮤니티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박진만 감독님이 굉장히 수비를 중요시하는 타입이고, 김성윤 선수는 타구 판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워낙에 주력이 빨라서 범위가 넓고요. 근데 어깨도 무지 좋습니다. 특히나 이 선수는 트레이드 블록에 몇 번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타 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은 트레이드 가치로서 굉장히 큰 선수예요. 2023 아시안 게임에서도 뽑혔었고, 삼성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김지찬과 조금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김지찬과 다르게 어깨가 좋다 보니까 경기 후반 대수비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카데나스가 시즌 후반부에 삼성 외국인 선수로 왔을 때는 외야 자원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카데나스와 재계약까지 갔더라면 풀 수도 있는데, 물론 카데나스가 코너 외야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디아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김성윤을 푸는 케이스는 희박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명 남네요. 18명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저는 70% 확실 이병헌을 집어넣겠습니다. 김성현 한 90%? 80%? 8, 90%라면 이병헌은 한 6, 70%? 20인 외에서 탈락할 선수들보다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20인에 탈락할 선수보다 실력이 좋지 않은데 왜 넣어? 20인에. 포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민호의 나이가 이제 40대예요. 김재성 선수가 요새 인저리 프론이 됐고요. 김태구는 기아에게 보냈었고요. 이제 삼성의 포수 자원을 이병헌 선수를 제거하면 마땅히 백업을 맡길 만한 포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삼성은 이 백업 포수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강민호 선수가 많이 넘었다는 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올해도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고 유력한 골든글러브 수상자 후보지만 나이가 많이 넘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그나마 올 시즌 400이닝 정도 먹인 포수를 LG가 뽑아갈 수 있게 푼다? 이건 포수 쪽에서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자초하는 거죠. 풀어도 LG가 안 데려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LG도 내년에 한국 나이로 36살의 포수가 주전 포수고요. 이주헌 포수가 있지만 1군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범석 선수는 사회부터 감량을 해야 되고, 포수 백업 라인이 이렇게 물음표인 상황에서 이병헌을 푼다면 충분히 LG가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선수를 뺀다? 강민호가 30이면 빼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60, 70% 이병헌이 꼭 들어간다. 안전장치를 걸어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9명이 되는데 나머지 1위는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 1인 중에 박병호가 풀릴까요? 실력으로는 박병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라이온즈 파크랑 너무 잘 어울리는 타자예요. 거포인데 거포가 가장 뛰놀기 좋은 구장이잖아요. 지난해 삼성으로 오고 나서 타석당 홈런수 14.25 타석당 1홈런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전체 2위입니다. 데이비슨 빼고는 최정 김도영보다 좋아요, 수치가. 국내 선수는 1위고 이 선수 라이온즈 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은 아직도 30개 이상 넘길 수 있다. 30개 이상 넘기면 데이비슨이 만약 어디 조금 부상이 있고 뭐 그러면 홈런왕도 할 수 있는 수치예요. 올해 40개 이상 친 사람이 데이비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박병호를 밀어낼 사람은 없나? 일단 고점이 좋은 최채영 11승을 기록한 해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 워크의식 논란이 있고요. 게다가 구위 하락 140을 못 부립니다. 130대입니다. 138 클럽이에요. 베테랑 백재현도 있습니다. 솔리드한 선발 투수였죠. 하지만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고 구위 하락도 찾아왔습니다. 이분도 138 클럽이에요. 우한 이승현 불펜에서 꽤 꾸준히 일을 해주는 선수인데요. LG에서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이고요. 서비스 타임도 FA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자한 이승민 플러스 다른 유망주 같은 선수들을 넣을 생각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유망주 한 명을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이 앞 얘기 다 깔아놓은 이유 한 자리는요. 나머지 한 자리는요. 박병호가 아무리 잘 치고 최채영이 고점이 높고 백정현이 그래도 커리어가 있고 이승현이 불펜에서 어느 정도 꾸준히 해주는 선수이고 혹시 유망주가 나타나더라도 이 선수를 제치고 나머지 1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환입니다. 오승환이 삼성에서 나가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져요. 삼성 프런트는. 삼성 프런트 지금 일 잘한다고 이종렬 단장 이후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데 이런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다. 물론 오승환이 가을 야구 엔트리에서 탈락하고 이제 전력 외 취급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이만수, 이승엽, 양준혁 이 라인에 있는 선수 영구 결번이 될 선수예요. 이 선수를 20인 외에 푼다? LG가 아예 안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풀 수도 있겠지만 0.1%의 가능성만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LG는 0.1%보단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려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불펜진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1인이 오승환이 아니라 오승환부터 써요. 오승환은 그만큼 타 팀에 가면 부담이 되는 존재입니다. 박병호가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반대로 21번째 선수다. 박병호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김성윤과 이병헌이 8, 90%, 6, 70%이기 때문에 그 두 선수를 대신해서 박병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풀릴 가능성이 5, 60%다. 김성윤 선수가 90%라고 치고 이병헌 선수가 70%라고 치면 확률상 계산을 했을 때 둘 다 들어갈 확률이 63%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병호가 안 들어갈 확률도 63%.
5, 60%?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럼 박병호가 보상 선수 20인 외에 나왔어. 근데 박병호를 고를까요? 그래도 투수를 고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펜이 부족한데. 투수를 고를 수 있지 않느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LG가 5선발도 미궁이고요. 불펜 투수도 부족해요. 그래서 좋은 투수 있다면 좋은 투수가 가장 첫 번째 픽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냉정히 봤을 때 삼성의 20인 외 선수 중에 투수 중에 영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할 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 감독님의 투수의 첫 번째 기준은 구속입니다. 구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선발 투수는 불펜 투수든 특히 불펜 투수는 더 심하고 커리어를 갖고 있는 투수들보다 볼이 빠른 선수들을 더 선호해요. 예를 들어 진해수가 굉장히 커리어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영 감독님이 오셨을 때 150홀드를 통산했었고 그 전 시즌에 12홀드 2022 시즌에 평균 자책점도 훌륭했고요. 평균 구속은 140 언저리였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데로 갔고요. 진해수가 우리 팀에서 필승조로 굉장히 오랜 기간 활약했지만 단박에 반대로 영 감독님 감독실에 들어가면 허용주만 이렇게 벌표돼 있어요. 2군 이렇게 엔트리 중에 150 이상을 던지는 유일한 피처다. 2군 투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즌 중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한다. 그리고 우리 팀에 150 넘게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어 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그만큼 구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구속이 좋거나 구위가 좋은 투수들은 커리어가 없어도 굉장히 필승조로 단박에 올리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거기선 과감해요. 왜? 나는 이 선수가 몇 홀 들어 올렸니 평균 자책점이 어떻게 됐니가 아니라 영 감독님은 구속이 어떻게 되니 공의 회전수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영 감독님 1년차 때도 신인인 박명근 선수가 마무리 투수를 했었고 백승현, 유영찬이 중용됐고 유영찬이 2년차 때 결국 마무리로 갔었고요. 지난해 2024 시즌에도 김대현 선수가 꽤 볼이 빨라서 중용이 됐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구속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 알고 있고 5선발 후보 중에 우강훈 선수도 언급을 했어요. 우강훈 선수도 볼이 빠르거든요. 트레이드 카드로 선호형을 내밀 때도 우강훈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데려왔고요. 심지어 보상 선수를 데려올 때 윤호설 선수도 평균 구속이 145대였습니다. 김유영 선수는 143이었습니다. 근데요, 거기가 저는 143이 좌한 143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승민, 최채영, 백정현, 이승현 중에 이승민, 최채영, 백정현은 130 중후반대예요. 평균 구속이. 이승현도 141대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영 감독님이 장현식을 데려왔을 때 차단장님이 C등급 투수도 한 명 영입해 드릴까요? 했을 때 괜찮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C등급에서 확 볼 빠른 선수가 없습니다. 장현식은 구속이 148이에요. 평균이. 데려올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다른 C등급에서는 특히 임정호 선수는 135대였고 김강률 선수는 143.9 조금 애매했어요. 장현식, 유영찬, 김진성으로 기둥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볼 빠른 선수를 넣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김진성 선수는 볼이 느리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염경엽 감독님이 처음에 왔을 때 구속이 143이었어요. 평균 구속이. 그 정도였어요. 마지노선이었다는 거죠. 물론 유영찬의 부상으로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펜 투수 영입은 C등급 불펜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김강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강률 선수는 구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전성기에 비해
그래서 아마 장현식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마지노선에 걸려있는 선수다. 143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타점이 높기 때문에 직구 구총 가치도 상당히 높고요. 이것만 봐도 영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물론 이승현 선수, 우승현 선수, 오른손잡이 이승현 선수, LG에서 뛰었던 선수도 타점은 조금 괜찮아서 직구 구종 가치는 구속에 비해서는 조금 나와요. 하지만 김강률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까지 메리트를 느낄 만한 자원이 아니다. 영 감독님은. 간단히 생각을 해서 영 감독님이 대주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구속 빠른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빠른 유망주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문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박병호를 아니 이케님 영 감독은 이미 5월에 박병호를 거부했잖아요. 전화로 박병호가 물어봤을 때 거부했다고 인터뷰 하셨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따져봐야 됩니다. 5월 28일자 영 감독님 인터뷰 발언입니다. 뭐 기사에 실린 내용이고요. 당연히 병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박병호 선수 이제 삼성으로 트레이드 됐을 때예요.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도와주는 일은 우리 팀에 데려오는 것인데 불가능한 일이었다. 트레이드 한다면 유망주를 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병호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유망주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깝다는 거예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우리 팀에 그렇게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상황은 변했습니다. 지금 유망주 주고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상 선수를 데려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좀 자리가 보입니다. 영 감독님 기준에서. 5월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1루 오스틴 딘, 지명 김현수. 자리가 어딨어? 심지어 김범석이 포텐을 폭발 중이었습니다. 김현수에 대한 믿음도 아직 강한데 김범석까지 포텐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5월 27일까지 김범석과 박병호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김범석이 5월 27일까지 타율 3할 3리에 OPS 0.868이었어요. 자, 박병호를 볼까요? 그 당시 박병호. 타율이 1할 9푼 8리였습니다. OPS도 0.638이었습니다. 어떻게 박병호를 데려와서 당시 1루와 지명을 띄고 있는 김범석을 기회를 안 주고 그나마 좌투수가 나올 때 우타자를 기용하는 그 법칙에서 박병호를 기용하려고 해도 김범석이 뜨고 있었다고요. 데려올 수가 없었죠. 근데 시즌 종료 시점에 보면 김현수는 1년 내내 부진했고요. 김범석이요? 타율 2할 4푼 1리, 6홈런, OPS 0.683입니다. 박병호는 타율은 오히려 김범석보다 약간 적지만 홈런 수는 거의 4배에 달하죠. OPS도 0.78이 0.1이 높습니다. 물론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했다, 라이온즈 파크로 홈으로 사용했다. 이 부분은 다르지만 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 감독님이 김범석에 대한 믿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김현수에 대한 믿음도 많이 줄었고 박병호를 노릴 수도 있죠. 자, 이제 박병호를 노릴 것 같은 이유. 일단 연경영 감독님은 본인이 선호하는 선수를 기용하고 싶어 해요. 모두가 서건창이 아니라고 했을 때 서건창에게 초반에 기회를 엄청 줬습니다. 심지어 홍창기를 제외하고 1번 타자에 넣은 적도 있어요. 선호하는 선수들을 보면 키움 예제자들이 많습니다. 서건창, 처음엔 최원태, 박동원. 서건창, 최원태가 부진하자 이제 팀을 떠나보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키움 예제자들을 좋아하고 인터뷰 때도 박병호와 조상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박병호에 대한 호감도 엄청 큽니다. 본인이 키워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키워낸 선수, 자기가 증명해낸 선수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세요. 박병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타격 메커니즘, 티라노 스윙 예시를 들면서 인터뷰에서도 티라노 스윙을 늘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선호하신다.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박병호 선수가. 누굴 주고 데려오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보상 선수 뽑는 거예요. 그때랑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 상황이 다른 게 그전까지는 3년 계약, FA 3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비쌌지만 지금은 그 3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연봉 협상을 해야 됩니다. 박병호가 엄청 비싼 선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박병호가 와도 셀캡이 넘을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와야 되는 선수도 아니고 연봉 협상도 새로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셀캡을 넘길 선수도 아닌 상황에서 연 감독님이 선호하는 선수라는 거죠. 근데 연 감독님이 또 중요한 건 우타자와 거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빅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재원을 중용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걸 하고든 싶어. 물론 뛰는 야구도 하고 싶어 하지만 빅볼도 하고 싶어 해요. 게다가 우타자에 대한, 대타에 대한 그런 갈증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시즌 끝나고 대타감을 해서 영입하겠다. 그래서 대타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박병호로 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현수, 박혜민, 김범석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한 상황이고 김범석은 특히 또 포수, 이제 1루수가 아닌 포수로 또 집중시킬 상황이기 때문에 1루 지명에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스틴을 잠시 쉬게 하거나 김현수를 쉬게 하면서 넣는 그런 기용. 물론 이게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KT 위즈에서 주전 선수가 아니라고 해서 언해피를 띄웠습니다. LG에서 확실한 주전이 아닐 때 언해피를 또 띄우지 않을까요?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연 감독님은 이재원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이재원 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 이재원을 1루로 기용할 수 있다면서 오스틴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1루로 넣고 이재원을, 김현수 한 번 쉴 때 지명으로 이재원 넣고, 좌익수나 우익수 중에 문성주나 홍창기 하루 쉴 때 김현수를 그 코너 외야로 놓고 이재원을 지명을 넣든지 아니면 이재원을 외야로 넣든지 해서 김현수, 홍창기 쉴 때 하루 넣고, 그렇게 하면 4일이잖아요. 근데 지방구장 작은 데 갔을 때 홍창기를 중견수로 놓고 박혜민을 하루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4-5번을 이재원을 기용하겠다. 외야수 3자리, 1루 지명까지 5자리를 놓고 박혜민, 홍창기, 김현수, 문성주, 오스틴, 이재원까지 6명이 로테이션을 도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구상했던 분이에요. 물론 여기서 문성주 선수가 더 치고 나오고 김현수와 박혜민이 출장 욕심이 꽤 있는 선수들이고, 그 와중에 이재원이 부상과 부진을 당하면서 이 로테이션이 한 2주 정도 가고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또 반대로 김현수와 박혜민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졌죠. 재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즌 막판에. 김현수와 박혜민을 구단에서 거액을 주고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구단이 투자한 것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계약 마지막 해에 또 부진하게 된다면 출전 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젊은 선수 부분을 본인이 선호하는 박병호로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 감독님은 윈나우를 생각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박병호를 반대하는 이유, 잠실에서 약하지 않나요? 이 선수 라팍 맞춤형이라면서 왜 데려옵니까? 연 감독님은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자, 박병호는 잠실에서 약하다.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2018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쭉 뽑아봤습니다. 2016 시즌, 2017 시즌 고를 때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그 이전을 데려오기에는 너무나도
먼 세월이기 때문에 2018 시즌부터 2024 시즌을 뽑았어요. 사실 최근 3시즌 정도 뽑는 게 맞아요. 박병호 선수가 조금 에이징 커브가 왔던 시절부터, 물론 2022 시즌은 또 홈런왕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좀 타석수가 너무 부족해서 좀 범위를 넓혔고요. 심지어 3시즌만 하더라도 2022 시즌, 2023 시즌에 잠실에서 잘 때렸습니다. OPS가 1이 넘고 0.8이 넘었어요. 올 시즌에만 0.389, 그리고 뭐 2021 시즌에도 좀 부진했죠. 그렇지만 스몰 샘플입니다. 올 시즌 27타석밖에 안 들어갔어요. 너무 스몰 샘플이에요, 잠실에서. 면 2018 시즌부터 2024 시즌을 다 합치면 351타석입니다. 이 정도면 좀 샘플이 나오죠. 그럴 때 봤을 때 OPS가 0.835입니다. 잠실구장에서 351타석을 봤을 때, 잠실구장의 데이터만 봤을 때 351타석에서 0.835라는 거예요. 2018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타자 중 OPS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박병호가 잠실구장에서 약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지일 뿐, 실제 기록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국민거품 박병호라는 댓글러 분이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또 박병호가 LG 시절엔 부족한 유망주였죠. 부진했던 유망주.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최근 7년간 박병호 선수는 잠실구장에서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히어로즈로 갔을 때 그 전성기 2015 시즌부터 2012 시즌 구간에도 OPS가 0.8이 넘어요. 홍창기의 2018 시즌, 2024 시즌이 0.830이에요. 물론 둘의 유형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고 출루율이 조금 더 WRC 플러스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WRC 플러스는 홍창기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지만 홍창기와 비슷한 타격 생산력을 잠실구장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창기라면 너무 좋아하는 선수 아닙니까? 박병호는 잠실구장에서 약한 게 아니라 강했습니다. 올 시즌은 너무 스몰 샘플이라서 판단이 불가하고요. 그러면 박병호가 잠실에서 홍창기만큼 타격 생산력을 가져갔고, 김현수, 박혜민 저거는 부진한데 오면 타격이 도움되는 거 아니야? 연경엽 감독님 좋아하면 데려오겠는데? 데려오면 좋은 일인가?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경엽 감독님이 데려올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린 거일 뿐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삼성의 전력 약화는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만약 박병호 선수가 계속 삼성에 남아있다면 그래도 거포와 라이온즈 파크의 궁합은 거포와 잠실구장의 궁합보다 더 좋아요. 잠실구장에서도 잘 쳤을 뿐이지 라이온즈 파크랑 더 궁합이 맞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2025 시즌에 더 큰 에이징 커브를 걷지 않는다면 20홈런 이상 혹은 30홈런 이상 라이온즈 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한 시즌에 때려낼 수 있죠. 근데 그 선수를 빼온다? 삼성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브로게 선수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브로게 선수는 당장 오늘서부터 기량이 뚝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망이 불투명한데 미래는 당연히 어둡겠죠. 그리고 저는 김범석, 문정빈, 이재원 등 가능성 넘치는 우타자 자원들이 우리 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회의 영역, 김현수와 박혜민에 대한 신뢰가 걷어들여진 영역을 박병호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문정빈, 김범석, 나중에 오면 이재원, 넓게는 송찬희, 이렇게 차지해야죠. 김범석 선수는 포수랑
지명을 좀 오가면서, 문정빈 선수는 1루랑 지명을 오가면서, 송찬이나 이재원은 외야와 지명을 오가면서, 물론 그 4명 중에 경쟁에서 도태된 선수는 기회를 못 받겠지만 저는 이 4명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터진다고 보고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박병호가 오는 순간 그 기회의 폭은 매우 제한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윈나우를 노리는 팀에서 경쟁팀인 삼성, 우리가 삼성한테 떨어졌잖아요. 2위 팀 삼성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미래를 보는 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윈나우를 보겠다고 했는데 경쟁팀을 약화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아주 미세하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윈나우를 시키려면 삼성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기아를 약화시켜야 돼요. 아직 기아랑 멉니다. 기아랑 게임차 보세요. 박병호를 영입한다고 좁혀질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망주가 예상보다 더 터졌을 때 거리가 좁혀질 수 있지. 박병호는 어느 정도 폭이 정해져 있는 선수라면 갑자기 40세 선수가 갑자기 무슨 40홈런을 갑자기 다시 회춘해서 칠 가능성은 적단 말이죠. 우리 팀이 윈나우를 노리지만 박병호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윈나우의 퍼센티지가 아주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터졌을 때 김도영이 터지면서 기아가 확 상승 동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 김범석이 터졌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박병호가 물론 묶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풀릴 가능성이 엄연히 좀 더 높다. 염 감독님이라면 풀렸을 때, 박병호가 풀렸을 때 박병호를 선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수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지만 투수 쪽에 매력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더 무서워요. 투수 쪽에 무게를 둔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몇 개 나간 게 있는데 물론 영 감독님은 투수 쪽만 보지 않겠다. 그리고 차 단장님도 투수 쪽만 보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뉘앙스가 조금 투수 쪽에 무게를 둔다라는 뉘앙스가 여러 개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정말 투수를 노리면 그렇게 말 안 해요. 침묵을 하지. 왜냐면 투수 노린다고 하면 투수 묶을 거 아닙니까? 괜찮은 투수. 그리고 박병호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망주들의 기회는 뺏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박병호가 부록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 유망주보다 잘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박병호는 뽑힐 수 있다 충분히. 저는 보상 선수에서 풀리면 90% 뽑힌다고 봐요. 만약에 박병호를 안 뽑는 거라면 박병호가 묶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뽑지 말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픽은 누구냐?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화에 보상 선수 픽하기 전에 돌아와요. 켜봐!